어떤 날은 그날이 제일 오토바이 사고 중에 제일 끔찍한 날인데 엄청 빠르게 달렸나 봐요. 어깨 쪽으로 쓰러지면서 요만큼이 피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가슴은 열려 있고 피부가 없어졌고 폐는 불룩불룩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숫자로 많다 그러면 오히려 경환 환자가 많아요. 밤에 갈 데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장염이나 감기인데 좀 심해서 도저히 다음날 출근을 못 할 것 같아요. 나 수액 맞을래요. 뭐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교통사고 환자도 많이 오고 넘어져서 다쳐서 특히 눈 오거나 비 오는 날은 짚어서 손목 부러져서 대퇴골절 부러져서 외상들이 많고요. 갑자기 추워진 날 있죠. 겨울에서 봄 될 때 갑자기 추워진 날 이런 날 아침에 중환 환자들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뇌경색, 심근경색, 뇌경색, 심근경색 이렇게 막 2시간 안에 7명이 막 연속으로 오기도 하고 심폐소생술 중간에 껴있고 막 이러면 정말 9시 퇴근인데 7시부터 9시까지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날들이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갑자기 오늘 너무 춥다 그러면 사고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중환 환자 많이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이 나타날 때가 있죠. 아무래도 내가 아픈 거는 안 가게 되고 아니면 내가 근무할 때 해결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이제 가족이 아플 때는 가죠. 첫째가 같이 이제 나들이를 가려고 이렇게 나오다가 자동차 뒤에 쾅 하지 말라고 해놓은 턱이 있잖아요. 쾅 밟고 넘어졌어요. 이마에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아무리 봐도 꼬매야 되는 거예요. 벌려보니까 한 1.5cm 그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응급실로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바쁜 거예요. 원래 자기 가족은 자기가 수술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내 애고 전신마취 약을 보통 애기니까 먹여서 재워서 꼬매야 되는데 그냥 꼬맬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니까 잘 잡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너 참을 수 있니? 그랬더니 네! 참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웬걸 6살짜리 남자애가 뭐 참을 수가 있겠어요. 반을 보고 난리가 났지. 뭐 다 세팅해놓고서 그제서야 재우고 30분 기다리고 하기가 뭐라가지고 잡아! 자꾸 꼬매는데 그게 제대로 꼬매지나요. 그래서 첫째 애기 이마에 흉터가 남았어요. 와이프가 그거 보면서 에휴 자기 가족은 수술하지 말랬는데 그거 안 지키고 하더니 잘한다 이러고 욕을 먹었죠. 며칠 전에도 있었어요. 새벽에 발견돼서 오신 분인데 10시 반, 한 11시 그때쯤 완전 새벽은 아니네요. 근데 술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전동 킥보드로 가시려고 했나 봐요. 행인이 발견했는데 환자는 쓰러져서 의식이 없고 옆에 전동 킥보드가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진술이 된 상태로 119로 왔는데 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머리 CT 찍어보니까 뇌출혈이 꽤 많이 확인이 돼가지고 수술 들어가고 피 뽑아내고 그래도 완전히 막 인공호흡기 달 정도는 아니었어서 그래서 달 퇴원했던 환자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뭐 많죠. 얼굴 쓸려서 오는 환자, 팔꿈치 골절돼서 오는 환자, 손목 골절돼서 오는 환자는 굉장히 흔하고요. 전동 킥보드가 꽤 빠른가 봐요. 저는 직접 탄 적은 없고 차 옆에 이렇게 오토바이처럼 싱 하고 지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은 있는데 저거 넘어지면 꽤 다칠 텐데. 근데 진짜 다치면 크게 다쳐서 와요. 또 내리막길 이런 데서 잘못 다쳐서 오면 또 많이 다치기도 하고 또 간혹 가다가 2명, 심하게는 10대 청소년들 보면 3명, 4명이 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넘어지면 정말 이거 대응도 안 되거든요. 당연히 헬멧은 안 썼고 그러면은 옆에서 보면서 응급실 각인데 이러면서 또 오토바이도 그냥 숭 하고 옆에 지나가면 저거 언젠가 올 텐데 그러면서 보죠. 전동 킥보드를 타지 말라고 따로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꼭 타야 된다 그러면은 헬멧 쓰고 혼자 타라. 지킬 것 지키고 타야지. 오토바이도 그렇고 킥보드도 그렇고 이거는 내가 잘한다고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니까 원칙 지키면서 살살 타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밤 11시, 12시쯤 앰뷸런스가 오면 딱 오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얼굴 다 망가져 있고 숨 막 빨리 쉬고 의식 막 떨어져 있고 그러면 아이고 오늘 참 다 잤네.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한 군데가 다쳐요. 핸들에 가슴을 부딪힌다든지 배를 어디 찔린다든지 거기를 잘 치료하면 환자를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과를 컨설트를 해가지고 그 과에서 데려가서 입원시키고 수술을 하면 살리는데 오토바이는 머리 다쳤지 가슴 다쳤지 배 다쳤지 팔다리 다 부서졌지 서로 입원도 안 시키려고 하고 수술을 뭘 먼저 해야 될지조차도 막 서로 미루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살릴래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날이 제일 오토바이 사고 중에 제일 끔찍한 날인데 엄청 빠르게 달렸나 봐요. 쓰러지면서 그 환자는 헬멧은 써가지고 머리 쪽은 덜 다쳤는데 어깨 쪽으로 쓰러지면서 요만큼이 피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가슴은 열려 있고 피부가 없어졌고 폐는 불룩불룩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의식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살아는 있어요. 그 상태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너무너무 심각하지만 몰핀이라는 마약까지 줘가면서 인공호흡기 다 알고 그 다음에 검사 CT 다 찍고 흉부외과 먼저,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문제니까. 당시에 흉부외과 교수님이 직접 응급의학과에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내려오셨는데 CT 보고 환자 보더니 이거는 수술장 들어가도 아스팔트 다 묻어있고 폐가 다 엉망이니까 씻어내는 건 할 수 있는데 폐를 덮을 피부가 없지 않느냐. 이거는 환자를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이건 방법이 없다. 편안하게만 할 수밖에 없다. 수술방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몰핀을 많이 주면서 중환자실로 올렸다가 며칠 뒤에 사망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진짜 수술을 못할 정도로 손 못 쓰는 일은 흔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이 어지간한 건 다 치료를 해내니까. 근데 그 환자는 정말 외관으로도 너무 심했고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지인이 탄다 그러면 싫은 소리 들어도 난 좋다 그러고서 말려요. 제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을 때는 무선 이어폰이
없었으니까 그런 사례를 본 건 없고, 지금 있는 응급실에서도 그런 걸로 온 적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2015년 미국의 10대 소녀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어폰을 끼고 자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충전기가 합선되면서 이어폰을 통해 감전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저는 직접 겪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감전이잖아요. 에어팟의 그 전압으로 감전이 될까요? 감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웨이도염 이런 게 생기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자면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거는 꼈다가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그걸 계속 끼고서 계속 압력이 가면 그 부위의 혈류가 안 좋아지고, 그다음 작은 상처로 염증이 생긴 게 나을 기회가 없이 계속 눌려 있으면 당연히 피부염이 생기고, 염증이 더 진행이 되면 피부 안쪽까지 염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피부든지 뭔가 자극을 했으면 쉴 시간을 줘야죠. 근데 그럴 시간을 안 준 거죠. 가능하면 에어팟보다는 헤드셋보다는 뭐 사람이 없다면 스피커로 듣는 게 내 귀에는 훨씬 좋죠. 몇 가지 명확한 게 있죠. 일단은 뭐 우리가 3대 중증 질환이라고 말하는 질환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포함해서 가슴 아픈데 참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저희 장모님도 95% 이상 혈관이 좁아졌는데 그걸 버티시다가, 왜냐하면 이제 새로 음식 장사 시작하신다고 좀 무리를 하긴 하셨어요. 체한 거 갖고 좀 안 좋다 그러셨는데,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는 그러면 내과 가서 한번 검사해 보셔요 그랬는데, 심전도가 안 좋다고 한다고 하고선 사진으로 찍어 보내셨는데 그게 심근경색 심전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큰일인데요, 빨리 오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시에 이제 응급실이 시술이 되는 응급실이어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봤는데 뭐 초응급이죠. 차차착 해가지고 시술 들어갔는데 95%가 막히고 5% 남아있는 거예요. 초상 치를 뻔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아는 은사님이 갑자기 야 석재야 그러면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또 연락하고 지내시던 은사님인데 갑자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앞에 계셔가지고 은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내 아들 이상해. 알고 보니까 아드님이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가슴 움켜쥐고 와가지고 식사하다가 심근경색이 온 거죠. 당시 나이가 28살이셨는데, 근데 그 아버님도 심근경색 과거력이 있으셨고 아들도 작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원고만 쓰면서 인스턴트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취약했던 거죠. 혈관이 좁아지다가 어느 날 가족끼리 외식하는 사이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아시던 제 아버님이 급히 직접 데리고 오셔서, 지인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초응급이죠. 1등급 초응급이니까. 그래가지고 시술 빨리 들어가서 다행히 1시간 만에 다 뚫고 흉통 없어지고 좋아져서 입원했다가 퇴원까지 했어요. 가까운 데서도 이런 심근경색이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프다 내지는 체한 것 같다 이런 거 옆에서 들었을 때 무시하면 안 돼요. 한 번은 검사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시고, 그리고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이상 행동이 있어요 이런 걸로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대부분은 한쪽에 힘이 빠져요. 입술이 한쪽이 안 움직여요. 침을 갑자기 흘려요. 말이 어눌해요. 아니면 보이는 게 이상해요. 눈이 한쪽이 잘 안 감겨요. 어지러워요. 뭐 이런 걸로 오기 때문에, 그런 뇌혈관과 관련된 증상이 있다 그러면 무시하지 말고 응급실 가서 한 번은 CT를 찍어봐야 된다. 그것들을 좀 중요하죠.